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아주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말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처럼 보이세요? 사실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아니, 어쩌면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몇몇 대도시 빼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텅 비어가는, 생각해보면 조금은 섬뜩한 미래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거대한 변화를 조용한 충격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경이로운 압축 성장 있잖아요. 바로 그 성장과 함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된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해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맞는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 인구 감소를 이끄는 핵심 엔진, 그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0.81. 이게 뭐냐면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만약에 이 추세가 이대로 쭉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50년이 되면요, 전체 인구의 거의 40%, 정확히는 39.8%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아주 빠르게 극적으로 늙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거대한 인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게 워낙 복잡한 현상이라서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좀 새로운 생각의 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걸 경제 프락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경제 프랙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마치 작은 눈송이 하나가 산을 굴러 내려오면서 거대한 눈사태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 감소라는 이 작은 시작점이 어떻게 경제 전체의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 즉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이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세 가지 특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는 자기 유사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모습 있죠? 그게 국가 전체의 투자 위축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패턴이 같다는 거죠. 둘째는 비선형적 전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인구가 딱 1% 늙었을 뿐인데 경제 전체에는 10배, 20배의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죠. 마지막, 다중 스케일 충격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이 파도는 개인, 기업, 정부,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동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덮친다는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랙탈 이미지, 이게 딱 좋은 예시입니다. 작은 부분이 전체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똑같습니다. 모든 규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개인의 지갑 사정부터 국가 재정까지 그 근본적인 문제 패턴이 계속해서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이 프랙탈 현상이 현실 경제에서 대체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그 거대한 눈사태의 실체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령 인구가 딱 1% 늘어날 때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GDP 성장률은 0.28% 떨어지고 실질 금리도 0.19% 하락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은 0.52%나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니,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네, 맞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함께 오는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아니, 왜 물가가 오르는 걸까요? 성장이 멈추는데 말이죠. 이 그림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의료나 복지 비용이 늘겠죠. 이 정부 지출이 매년 5%씩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 시스템은 또 어떨까요?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저금리를 부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만약 기준금리가 1% 같은 초저금리 상황까지 가면 심지어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떨까요? 금리가 싸니까 일단 빚을 늘리겠죠? 하지만 이게 결국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두도위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랙탈 패턴 기억나시죠? 이 패턴이 우리 삶 곳곳에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산 시장부터 보죠. 주택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요.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시장, 소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숙련된 기술자는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경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국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목표 달성 전략. 이건 말 그대로 인구 감소라는 파도 자체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출산 장려금 같은 걸로 인구를 다시 늘려보자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적응 전략은 아예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거죠. 인구 감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AI나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더 작지만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적응 전략이 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 사람들로 꽉 찬 전통적인 공장이죠. 이 노동력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그 빈자리를 자동화된 로봇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로 인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똑똑한 자본의 흐름은 이미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빠져나와서 ESG, 헬스케어, 또 고령 친화 부동산 같은 새로운 곳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결국 돈의 흐름이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문가가 남긴 경고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이 방향을 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가 반드시 막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위기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